자, 여기 심화 문제 1번. 잠깐 하긴 했어요. 앞에 요런 거는 이제 물 속에서 이제 공기를 모으는 거를 수상치환이라고 합니다. 이거 저번 주에 우리 실험했죠, 그쵸? 그래서 원래는 물이 여기 채워져 있다가 이 기체가 올라오면서 뽀글뽀글 올라오면서 이 물을 밀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체가 모이고 있는지 눈에 보여요. 근데 상방치환이나 하방치환은 그냥 물이 없고 그냥 공기 중에서 모으는 거기 때문에 채워지는지 안 채워지는지 잘 몰라 사실은. 둘 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상치환으로 모을 수 있는 거, 뭐 이렇게 표를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표를 하나 그리자. 수상치환의 장점, 단점. 그 다음에 어떤 뭐 기체, 이걸로 모을 수 있는 기체 종류.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표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일단 수상치환의 장점은 기체가 모이는 게 이렇게 잘 확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체가 모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게 물을 밀어내고 순수한 기체가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순수한 기체를 모을 수 있다. 거의 순수한 기체가 거의 순수한 기체를 모을 수 있다. 자, 근데 상방치환이나 하방치환은 요걸 못하는 게 단점이 되는 거예요. 단점에 기체가 모이는 게 확인이 잘 안 돼요. 기체가 모이는 것을 확인하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게 좀 공기랑도 섞일 수가 있어요. 공기와 섞일 수 있습니다. 요것도 하방치환도 마찬가지로 같아. 기체가 안 보이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힘들어. 그 다음에 여기 또 마찬가지로 공기랑 좀 섞일 수 있습니다. 단점이 됩니다. 근데 왜 이 단점이 있는 애를 왜 이걸 하냐? 요건 이제 둘 다 장점인데, 이 둘 다 물에 따로따로 써야겠다. 칸을 나눠놨으니까. 물에 녹는 기체가 있어요. 그 녹는 기체를 모을 수가 있고, 물에 녹는 애를 모을 수가 있다라는 거. 얘도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은. 물에 녹는 기체를 모읍니다. 근데 하나는 왜 상방이고 하나는 하방이냐면, 상방은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를 모으는 거예요. 위쪽에 쌓이는 거기 때문에.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를 모읍니다. 요거는 이제 아래로 이렇게 쌓이는 거거든요. 아래로 이렇게. 공기보다 무거운 기체를 모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상치환의 단점은 이거야. 얘네 장점인 거. 수상치환의 단점은 물에 녹는 기체는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기껏 해서 모으려고 하는데 물에 녹아버리면은 이게 모이는 게 아니야. 용액이 되는 건데, 물에 녹는 기체는 모을 수가 없다라는 게 단점이에요. 근데 그런 얘로 수상치환으로 모을 수 있는 기체는 안 녹는 애들이면 돼. 저번에 우리 산소 한번 모아봤는데, 산소나 질소나 뭐 헬륨이나 뭐 요런 거는 돼요. 아니면 뭐 이산화탄소 이런 거 돼요. 요런 거는 돼. 근데 상방치환으로 모을 수 있는 애들은 암모니아라 그런 게 있거든요. 암모니아는 꼭 상방치환으로 모아야 돼. 이거는 왜냐면 물에 녹아서 수상치환을 못 모아요. 근데 이제 물에 안 녹아도 상방치환으로 모을 수 있는 애들은 뭐 수소라던가 헬륨도 상방치환으로 모을 수 있어요. 가볍기 때문에 공기보다. 여기 헬륨 써있지만 이거는 헬륨은 수상치환도 되고 상방치환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기보다 무거우면서 물에 녹는 애가 염화수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염화수소는 녹여놓으면 염산이거든. 염산. 이것도 이제 물에 녹아요. 근데 이거 말고도 뭐 이산화탄소도 모을 수 있기는 해요. 무겁기 때문에 공기보다. 이산화탄소도 모을 수 있긴 합니다. 아래쪽에 하방치환으로. 수소와 헬륨은 이제 가볍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산화탄소는 무거워서, 공기보다 무거워서 가능해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잘 좀 적어 보시고. 됐어요? 넘어갑니다. 자, 천연 연료로 사용되는 천연가스를 이게 이제 원래 가스인데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합니다. 천연가스를 수입할 때 천연가스를 액체로 만든 상태에서 액화천연가스라고 하는 형태로 수입을 합니다. 배를 타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이 위에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거의 섬나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대륙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만약에 이제 북한이랑 통일이 되네. 그러면은 이 파이프 관을 타고 이런 이 가스 같은 거 이렇게 이동해 오면 되긴 해.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다 그냥 배로 옮겨야 돼요. 배로 옮깁니다. 요즘에 한참 전쟁 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원래 그 러시아에서 천연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러시아에서. 그 러시아에서 영구 동토층에 천연가스가 많이 묻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거를 이제 우리나라가 뭐 만약에 통일이 되면 그러면 이제 직접 수입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여기 러시아잖아요. 러시아에서 이렇게 파이프관 같은 거 이렇게 여기 여기로 이렇게 올 수 있거든. 근데 그러지 못하죠. 지금 우리나라 섬나라랑 비슷해. 근데 러시아에서 이렇게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타고 이제 유럽에 가스 공급해 주는데 전쟁 나가지고 가스관을 잠궈. 그래서 유럽이 올해는 엄청 난방비도 없어가지고 엄청 춥게 지낼 거야. 올해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배를 타고 옮기는 거예요. 자, 근데 뭐 어떻게 옮기냐라고 돼 있냐면 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때 다시 기체로 만들어야 된다. 원래 기체 상태니까 기체가 되는 거고요. 기체 상태로 얻어지는 천연가스를 왜 번거롭게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왜 옮기냐? 왜 액체로 굳이 만들어서 옮길 것 같아요? 안 빠져나가게. 안 빠져나가게. 이게 왜 그럴까요? 여기 되게 사실은 이 엄청 기술이 많이 필요한 배거든요. 이게 되게 온도를 엄청 낮춰야 돼.
천연가스를 이 액체로 만들려면은 온도가 엄청 낮아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데도 그렇게 액체를 만든다 이거죠. 왜 그럴까요? 한번 배 타고 옮기려면은 많이 옮기는 게 좋죠? 근데 기체 부피가 클까요? 액체 부피가 클까요? 기체 부피가 훨씬 큽니다. 뭐 거의 2000배 가량 크거든요. 기체는 부피가 커요. 부피가 크다라고 해서 얘들아 같은 양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기체 상태로 옮기는 것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액체 상태로 옮기는 게 더 조금 옮기는 거야? 아니에요. 똑같은데 이거를 기체로 쓰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액체 부피가 훨씬 작아요. 기체 부피가 액체보다 어때? 액체보다 크죠? 훨씬 커요. 뭐 1800배 이렇게 크거든요. 훨씬 커서 액체로 만들어서 옮기는 게 훨씬 많은 양을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체로 옮기려면 배 타고 기체로 옮기려면 거의 1000번 왔다 갔다 해야 돼. 액체 상태로 옮기는 것보다. 그래서 많은 양을 한꺼번에 옮기기 위해서는 액체로 만드는 게 좋은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체에 대해서 배웠고 공간을 차지하는 기체에 공기를 넣으면 고무풍선의 크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드는 까닭은 공기가 입자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입자. 공기 입자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풍선이 줄어드는 거고요. 압력에 따른 기체 부피. 기체에 압력을 가하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 부피가 어떻게 될까요? 가까워지는데.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는데 부피가 작아지겠죠? 작아진다. 기체에 가한 압력을 줄이면 부피가 늘어난다. 뭐 이런 거를 무슨 법칙이라고 해요? 이게 보일 법칙이라고 해. 중학교 때 그렇게 나와. 보일이 발견한 법칙, 보일 법칙. 자, 온도에 따른 기체 부피.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 부피는 어떻게 돼요? 뭐 이게 늘어납니다. 늘어나죠.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 부피 줄어들죠. 이런 거는 샤를 법칙이라 샤를 법칙. 자, 산소의 성질, 묽은 과산화수소와 이산화망가니즈. 이산화망가니즈를 이용해서 산소를 얻을 수가 있고, 산소는 색깔과 냄새가 없으며 다른 물질을 잘 타게 하는 성질이 있다. 자, 이산화탄소 성질, 묽은 염산과 탄산 칼슘을 반응하면은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탄산 칼슘은 뭐 조개 껍데기 같은 거예요. 그런 거 식초 떨어뜨리잖아. 그러면 막 뽀글뽀글 나오거든요. 탄산칼슘과 반응해서 얻을 수가 있고요. 색깔과 냄새가 없으며 물질이 타는 것을 막는 성질이 있고, 석회수를 뿌옇게 흐리게 한다. 이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다. 산소에다가 불 집어넣으면 활활 잘 타는데 이산화탄소에다 불 집어넣으면 확 꺼져요. 자, 여러가지 기체의 이용. 질소는 식품 포장하고 전구 속의 필라멘트 보호제 등에 쓰이고, 헬륨은 잠수용 호흡기체, 기구 등에 쓰입니다. 그 다음에 수소는 수소연료, 수소 자동차 등에 쓰인다. 수소는 폭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는 이제 산소 포집을 했는데, 원래 수업 시간에는 이산화탄소 모으는 방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산화탄소는 조금 뭐 이게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 불을 넣으면은 그냥 꺼져요. 뭐 이렇게 활 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꺼져 버려. 그래서
오늘은 수소 모으는 거를 좀 해볼까 해요. 수소 모으는 거를. 수소를 모아서 수소의 성질 알아보는. 수소가 이제 폭발성이 있나. 뭐 이런 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걸 실험으로 알아보겠습니다.